괴물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다리 부상을 딛고 가나와의 결전에 선발로 출격했는데요. 여러 걱정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스프린트로 상대 공격수보다 어느새 한 발 앞서 있는 수비와 위험 지역에서의 여유로운 볼 처리는 왜 그가 이번 월드컵이 주목하는 세계적인 수비수인지를 여과없이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민재 선수의 투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표팀은 12년 만에 원정 16강 진출에 최대 분수령이었던 가나전에서 2대3 석패를 하게 됩니다. 가나의 선제골 장면에서의 핸들링 의혹과 경기 막판 코너킥 상황에서 허무하게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는 등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판정도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완전치 못한 몸으로 매경기 풀타임을 뛰고 있는 캡틴 손흥민 선수와 함께 수비라인의 기둥인 김민재 선수마저 경기 막판 벤치에 자진하여 교체를 요청했을 정도로 앞으로의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도 꽤나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1무 1패가 된 상황에서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을 만나게 되는 우리 대표팀은 지난 대회 독일전과 마찬가지로 기적같은 승리를 먼저 일구어내고 최종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간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간절함과는 달리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도전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는 쪽의 염원 또한 만만찮아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미 전 세계의 기량을 입증한 귀한 몸 김민재 선수가 하루빨리 휴식을 취하길 바라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소속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일상인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김민재 선수는 우루과이와의 경기 중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종아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절뚝거리는 모습이 예사로운 부상이 아니어 보였지만 태극마크에 대한 강한 책임감으로 우루과이전에서 풀타임을 소화했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직전 부상으로 월드컵 본선에 가지 못한 김민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소중한 월드컵 데뷔전이었던 것입니다. 김민재 선수 또한 인터뷰에서 긴장을 하지 않는 성격인데 월드컵 첫 경기는 너무 떨렸다며 꿈꿔왔던 월드컵 무대의 벅참을 여과없이 드러냈는데요. 다만 선수 생활 중 처음 당한 근육 부상을 안고 큰 무대를 풀타임으로 뛴 여파는 대표팀에게 크나큰 악재로 대두되었습니다. 경기 이후 이틀 연속 팀 훈련에 불참했고 가나와의 경기를 하루 앞둔 27일에도 훈련장에는 나왔으나 따로 빠져서 사이클을 타는 등 계속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죠. 하지만 이미 전방에서 마스크 투혼을 발휘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투혼을 불사르고 있는 만큼 5명의 팀으로 구성된 수비라인 전체의 핵심인 기둥 김민재 선수 또한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님에도 가나 전 출장을 강행합니다. 경기 초반 대한민국은 계속되는 파상 공세와 그로 인한 연속된 코너킥 찬스를 얻으며 가나를 궁지에 몰아세웠는데요. 여태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 역사상 이렇게 원사이드 경기를 한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완벽한 경기 초반 흐름이었습니다. 가나 선수들 또한 예상치 못한 경기 흐름에 꽤나 주눅든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나 계속된 공격에도 한국이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한 반면 가나가 왼쪽 측면에서 시작된 두 번의 공격을 모두 골로 성공시키면서 아프리카 선수들 특유의 흥과 탄력 넘치는 움직임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김민재 선수의 가치 또한 이때부터 빛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실점을 만회하기 위해 한층 더 공격적인 라인을 가져갔던 한국 대표팀의 후방 지역을 드넓게 커버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 또한 성큼성큼 공을 몰고 앞으로 전진하며 가나 선수들을 수비 진영에 몰아세우는 역할까지 해냈죠. 그러나 경기가 후반으로 치달을수록 체력이 소진됨에 따라 그간 참고 뛰었던 오른쪽 다리의 근육 부상이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요. 클리어링 이후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필드에 쪼그려 앉는 김민재 선수의 모습이 화면에 자주 보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경기 막판에는 자진하여 벤치에 교체 의사를 전달하는데요. 그 시점은 후반 45분, 놀랍게도 성취하는 몸으로 본인에게 할당된 정규 시간 90분을 다 보낸 뒤였죠. 물론 국가대표팀에는 그를 대체할 권경원, 조유민 선수가 뒤를 바치고 있었지만 김민재 선수는 수비뿐만 아니라 대표팀 전체의 상징적인 존재임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에 투혼을 불살랐던 것이죠. 특히 그가 교체될 당시에는 공격 진영에 가나 선수들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가나 선수들이 한 점차 리드를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었기에 사실상 김민재 선수는 본인의 역할을 완벽히 매주지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러한 김민재 선수의 투혼을 그 누구보다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탈리아 나폴리의 카를로 알비노 기자입니다. 이탈리아의 월드컵 진출이 일찌감치 좌절됨에 따라 그는 김민재가 속한 한국 대표팀을 이번 월드컵에서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조별리그에서 탈락하여 김민재 선수가 휴식을 취하길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번 시즌 월드컵 개막 전까지 정규리그와 챔피언스리그 포함 공식전 14경기 연속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럽 무대에서 나날이 주가를 올리고 있는 김민재 선수가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도 계속해서 능력을 입증한다면 그를 나폴리에서 볼 시간이 점차 줄어들까봐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에릭 테나흐 맨유 감독이 김민재를 강력하게 원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특히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선수 영입을 통해 자신의 안목이 높다는 것을 증명한 테나흐 감독이 김민재 영입에 큰 기대감을 보이면서 맨유의 수뇌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매체 기브 미스포르트는 맨유가 김민재를 지켜보고 있다. 맥과이어는 올 시즌이 끝나면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바라는 부상이 많기 때문에 김민재가 맨유 수비진에서 활약할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나폴리 또한 김민재를 둘러싼 빅클럽들의 관심을 인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김민재가 나폴리로 온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김민재와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휴식기에 돌입하자마자 나폴리는 선수단 지키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안드레 프랑크 잠보 안기사와 장기 재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캡틴 조반니 디 로렌초와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뉴의 지속적인 구애를 받고 있는 김민재에게 크리스티아노 지운톨리 나폴리 단장은 더 높은 연봉과 장기적인 계약 그리고 바이아웃 조항 폐지를 제안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현재 조항은 6월 30일 이후부터 15일 동안 4,500만 유로로 해외 클럽에 한하여 발동될 수 있는데요. 세리에 A 이달의 선수상을 받으며 구단의 리그 단독 선두 질주에 가장 큰 수훈을 하고 있는 김민재에게 현재 바이아웃 조항은 해외 빅클럽들에겐 턱없이 낮은 문턱이 된 것이죠. 실제로 잉글랜드 대표팀 출신 영국 BBC 해설위원 데니 머피는 맨유가 김민재 영입에 관심이 있고 이적료로 1억 파운드를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꽤나 장기간 그리고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화되어가는 맨유의 노골적인 관심에 나폴리는 플랜 B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즉 당연히 나폴리의 우선순위는 김민재 붙잡기이지만 과열된 경쟁 속에서 혹여나 김민재가 이탈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탈리아의 나폴리 피우는 26일 나폴리가 이미 김민재 대체자를 물색 중이라며 김민재의 바이아웃 조항은 2023년 여름 발동된다. 나폴리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있지 않을 것이며 김민재를 대체할 몇몇 선수를 이미 확인하고 있다며 이적설에 대응하는 나폴리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월드컵에서 김민재 선수가 부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강행군을 펼치게 되어 혹여나 장기 이탈하게 된다면 나폴리와의 계약 연장뿐만 아니라 다른 빅클럽의 관심 또한 시들해질 수 있는데요. 아직 앞길이 창창한 어린 나이이고 이미 월드컵에서의 두 경기를 통해 감동적인 투혼을 선사해준 만큼 보다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본인의 몸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월드컵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국위선양하는 김민재 선수 또한 오래도록 보고 싶으니까요. 오늘의 일상인싸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